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CPI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글쎄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어서 쉽지 예. 않네요. 이 가운데 또 고용 지표는 약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개월에 최고치고요. 그렇죠. 예. 예, PPI는 좀 높게 나왔는데 네. 또 이렇게 뭐 지표 보는 분들 얘기로는 그거 하네요. 뭐 PC 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제 큰 서로 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항목이 같다. 좀 서로 다른가 예, 봐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날짜를 잘못 잡았네요. 1월 20일? 아니 뭐요? 아니 그 뉴욕 증시 그 타종한 거 아. 개장 배를 알리는 거. 예. 이왕이면 뭐 취임할 무렵에 하시지. 타이밍이 사상 최고치가 저렇게 찍고 나면은 누구나 좀 먹고 나오고 싶은데 그런 타임. 어제 하루 그냥 개장부터 약보합을 해서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으니까 조금 이제 체면은 안 서는. 어제 또 22, 25bp 내렸습니다. 세 차례 연속이고 중간에 비컷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비컷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100bp나 이제 금리가 내려왔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어제 금리를 50bp 내렸네요. 네네. 그래서 정책 금리 0.5%까지 그러면서 은근히 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언급을 합니다. 또 세상이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나 싶기도 한데. 아니 오히려 지금 미국은 또 내년에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동결할지 이거 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장현재 캐스터가 또 키워드 잘 뽑았죠. 적산병. 저게 이제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이제 상승 신호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적산병 뜬다고 그 다음날 바로 뜨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계속 가면 적사병, 적오병이 되겠죠. 네. 보통 그렇게 강하게 뜨고 나서 또 조정받고 충고를 또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적산병은 뭐 추세 반전에 강력한 신호다 해서 한번 네.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우, 목소리 힘이 있으시다. 첫 출연이라서 목소리 힘 좀 내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 대표님 보자. 저기 뉴욕보다도 네. 뉴욕 항상 저희가 뉴욕 집습니다만 어제 장중 흐름이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전에 조금 이렇게 눌리다가 오후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뛰었거든요. 그 혹시 뭐 그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모멘텀이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신고가 나와가지고 국내도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10시 이전까지의 흐름 자체는 좋았죠. 생각보다 아까 적산병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정도면 진짜로 적산병이 이 정도 믿을만하다. 이제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순수하게 상승 종목의 개수가 10시까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발표 이후에 좀 급격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좀 이제 변동성이 커졌죠. 즉 이제 분봉의 파동 자체가 좀 많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상승 종목 개수가 또 다시 하락하는 거나 이제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었는데 뭐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제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만기일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만기에는 또 사실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 선물이나 옵션 등 상방을 좀 잡아놨습니다. 네. 즉 이제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는데 예. 이제 오후에는 조금 지수 자체는 견고했습니다. 지수가 네네. 견고해서 대형주 위주의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혹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핫했었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지수 자체는 생각보다 좋게 마감을 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담화문이나 변동성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를 이 정도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계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 이렇게 봐요. 예, 그죠.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네. 동반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런 지수 플레이에 의존하게 되면서 실제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네네. 대형주는 회복은 하긴 했지만 어제 삼성전자 사실 3% 이상
마감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작정하고 지수 자체는 더 이상 내리지는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외국인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매달 있는 옵션 만기, 예. 옵션 만기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위클리 옵션이라고 매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포지션 구축이 꽤나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형성되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 이제 뭐가 꺾여서 혹은 데이터가 안 좋아서 꺾였다기보다는 순수하게는 차익 실현이 나와서 약보와 혹은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국내 시장만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 관련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의의 결과록이 공개가 되고요. 오늘 이제 BOJ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대외 변수와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을 대내 변수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짚어봤고 이제 뉴욕 증시 좀 볼게요. 이제 CPI에 이어서 PPI 발표됐고 이제 뭐 매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볼까요? 일단 CPI도 네.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고요. PPI도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 일단은 CPI 먼저 말씀을 드리면 CPI는 애초에 좀 컨센 자체가 높았는데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세부 데이터를 좀 지켜보시게 되면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중고차 가격 쪽에서 CPI 지표를 많이 좀 올렸는데 사실 이게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좀 돌아다니기 네네. 힘든 부분들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중고차 가격의 방어 혹은 상승률 따라서 경제의 지금 강함의 척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꽤나 강하구나, 이제 어느 정도 고이디럭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든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I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실제로 내용 중에서 식료품 가격이 뭐 이제 조류 독감 관련해서 조금 올린 것을 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만한 요소들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높은 데이터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7%로 12월 보고 달에요.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무게성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번 달에 90%가 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동결로 좀 바뀌게 되면서 생각보다 패드워치가 슬슬 작동을 안 할 수도 이게 사실 맹신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경제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서 이거 패드워치에서 97%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놔두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엄청난 이제 빅테크들의 매물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고점 영역에서 적정 구간의 조정은 매번 필요했고요. 그런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빅테크 다 좀 하락은 했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그냥 적정 구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 좀 빠졌습니다. 네. 이제 국내도 이제 혹은 국외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제 어제 공매도 리포트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까지 추세 하락을 할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서 반등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 좀 많이 빠졌고 네. 아이온큐는 그래도 조금 상승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네, 리게팅 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제 시트론이라고 헤지 예. 펀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제 공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어제는 사실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네.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어제는 결국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를 낸 이력도 있고 사실 이전에 GME 게임스탑 네네. 사태 때 공매도 리포트 잘못 냈다가 정말 큰 손해를 많이 본 그런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큰 규모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네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꿈에 대한 비용까지 다 지불한 가격이 현재 가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보고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자 컴퓨터 쪽에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뭐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한 위구심을 갖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그런 유형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잡고 올라가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중요하고요. 분명히 이제 매번 그랬듯이 미국도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나오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큰 틀에 봤었을 때는 그냥 장기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주는 아이온큐. 네. 이죠. 아이온큐를 필두로 사실 이제 팔란티어도 어느 정도 양자 팔란- 쪽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그 때문에 AI 국방 쪽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팔란티어는? 이제 그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분류를 하지만 예. 일단 양자 컴퓨터 쪽으로도 꽤나 분류가 되어 있어서 네네. 일단은 대장주는 팔란티어와 아이온큐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성 자체는 이제 당연히 리게팅 컴퓨터가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오늘 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양자 컴퓨터들의 추가적인 매물이 오늘마저 출회를 하는자 그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트론 리서치가 여기가 이제 주로 그 힌덴버그하고 같이 공매도로 주로 이제 네, 유명한 곳인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그 밈 주식 한번 할 때는 그렇죠. 그때 아주 곤혹을 치렀고 네. 게임스탑에서 아주 후대기 혼났습니다. 완전 털렸고. 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 양자 컴퓨터 쪽하고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다소 조심하라는 리포트를 냈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자기들은 숏 치겠다 이 말이네. 네, 실제로 이제 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 예. 공매도를 아예 포지션을 오픈을 해서 아하. 공매도를 쳤고요. 사실 네. 이제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리포트는 아니었고 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너무 많이 이 오른 거 가격을 아니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나? 근데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술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하기보다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나는 이거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술적인 결함 혹은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결함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문제가 됐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덴버그나 리시트론 이런 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장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욕을 그냥 뭐 엄청 그죠, 네. 먹을 건데 욕 먹으면 오래 살죠. 그러니 아니 미국에 잘 나가는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역학 관련 저렇게 공매도 내지는 워닝이 나오면은 우리 국내는요. 국내도 사실 오늘 어제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뭐 미국 시장까지 같이 연동해서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있을 이제 30분부터 있을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대부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마 그래요? 시간에 거래해서 내놔도 그렇게 팔리지는 않은 매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정은 확실히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됐던 이 양자 컴퓨터로 들어왔었던 돈이 예. 어디로 갈지가 아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조정 자체는 피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기야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덤비시죠. 그죠, 이거 보통- 빠져나올 때 잘못하면 못 빠져나온다. 네. 뭐 그 정도는 각오하고 덤벼야 되는 쪽이 테마주 쪽이니까. 근데 이게 양자 네. 컴퓨팅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에서는 테마주긴 합니다만 미증시 쪽에서는 이게 테마라고 보긴 좀 어렵고 사실 양자의 예. 기술 자체가 순수하게 이제 예전에 뭐 초전도체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 초전도체, 것처럼 예. 이제 완전히 없는 기술은 아니고 이제 국가 내에서도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제 한국도 유럽도 여러 가지 이제 큰 국가들이 이제 경쟁을 슬슬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빅테크들도 매번 이제 새로운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구글에서도 그 윌로우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구글에서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유엔에서 2025년도를 양자의 해라고 좀 지정을 했을 양자해. 정도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위치나 혹은 이제 진행 적도를 예. 보시게 되면은 뭐 한 번에 지금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혹은 이제 매 분기마다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고 그게 기술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에 들어가자 조금 더 부각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조금 더 성장할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분명히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송도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 네.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가 끝이냐라는 그런 질문은 아니다. 분명히 양자 테마는 네, 쉬어갈 네.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이제 점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보다는 내가 적정 구간에서 더 사서 수익으로 나올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저께 우리 전병수 소장 나오셔가지고 중국 물가 지수를 설명하시면서 네.
중국에서는 돼지가 은행을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중국 소비자 물가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 사람들은 워낙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그게 컸다고 하는데 요즘 또 미국 CPI를 보면서 자꾸 계란하고 계란. 닭고기 얘기를 하면서 뭐 조류독감 영향을 얘기하는데 네. 진짜 AI가 대세입니다 요새. 아,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조류독감도 제가 처음 접한 AI인데 네. 그 뭐 에이비언 인플루엔자인가 해서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야 그러면 미국에서는 혹시 조류독감 관련주는 안 움직이나요? 미국도 사실 국내보다 훨씬 더 테마 이슈들에 민감하겠죠. 민감하고 사실 민주식 움직이는 거 보니 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네. 네. 어제도 보시게 되면 좀 회계 문제 터진 기업은 뭐 70% 이상 하락하는 하루 만에 하락하는 그런 아하. 기업들도 나오기 네. 때문에 테마 이슈 분명히 이제 사실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조류 독감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있어서 사실 이제 PPI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 계란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란도 많이 돼지고기가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가듯이 미국도 아. 이제 계란을 오믈렛 많이 해 먹으니까 예. 많이 계란 쪽에 좀 민감한데 사실 그래서 이제 PPI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게 계란을 가지고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고려하기에는 그런 요소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제 큰 변동성 자체는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돼지고기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 한국의 뭐 쌀 지수, 혹은 이제 이런 지수가 비슷해서 거의 돼지고기가 그러니까. 소비의 척도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아닌가, 혹은 이 내수가 조금 더 꺾이지 않았냐라는 이제 그런 게 소비자 물가 지수 때 매번 이제 하는데 중국은 지표 지수가 너무 안 좋죠. 매번 네. 경기 부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CPI 지표가 오히려 또 빠졌습니다. 미국은 올랐고 이제 중국은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국은 지금 100회가 무익한 상황이다. 어제도 경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어제 항생 야간 선물과 그다음 본토 야간 선물 보시게 되면 왔다 갔다 좀 진폭이 컸는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중국 쪽도 한번 금리 인하 이후에 자금들이 이동을 하려. 사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고 부동산 위주의 지금 이제 경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대기 중인 좀 외국인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도 사실 외국인들의 대기 자금 자체는 꽤나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가 좀 늘어났는데 네. 이게 외국인들이 따로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국내 채권을 샀다는 거는 국내 채권을 팔고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는 되어 있다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 분명히 사실 저번 주에 화요일이었던가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산 하루가 있었는데 네. 계엄령 이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전국이 마무리가 되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기 때문에 한번 외국인들 오늘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자주 접하는 뉴스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진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세요. 네. 거기 개별 종목 투자가 됐건 뭐 ETF가 됐건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이제 늘 어지간하면 이 장 갑니다라고 얘기하던 분들 예를 들면 톰리 그리고 제레미 시걸 교수 이분들이 어제 살짝 이제 내년은 금년만큼은 아닐 거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사상 최고치고 우리 김진만 대표 보시기에 네.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건너들 가시는데 혹시 이러다가 좀 뭐 몇 달이라도 이렇게 또 조정 나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어떻게 사상 최고치예요. 바로 어제 찍었던 게 네네. 나스닥도 S&P 500도 지금 뉴욕장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거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 보세요?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다? 일단 뭐 재밌는 지표를 제가 하나 오기 전에 좀 가서 봤는데 네. 자, 만약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매번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네. 너무 지수 자체도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JP 모건에서 발표한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3.8%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즉 이 장에서 네, 이런 부회장에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이 넓고 상품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너무나 이제
여러 곳으로 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사실 대형주 위주만 했어도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에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개별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빅테크들 혹은 이제 빅테크 관련된 ETF를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지수 추종하는 이제 ETF 그다음에 지금 연말 시즌이니까 ISA나 세액공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미국 관련된 ETF를 국내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뭐 주의에 대한 사항은 지금 환차익과 환차손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작년에 넘어가셨던 분들께서는 1,300원대 환율에서 그렇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순수하게 환차익만 10% 넘게 맞아요. 그다음에 예. 이게 환차익이라는 게 예. 환차익 자체로 하게 되면 정말로 큰 이득이지만 네네. 환차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환차익 손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계좌가 크게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400원, 1,450원보다 환율이 더 올라가기에는 그래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 더 오히려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이 너무나 싸니까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조금 비중을 늘려볼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1,400원 위로 올라가서는 그런 이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미국 주식도 매번 그랬듯이 많이 오를 때 가파르게 많이 오르듯이 하락할 때도 정말 무섭게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관심 종목분들에서 1배수 종목보다는 2배, 3배 하는 이제 ETF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사실 뭐 1배, 1배수짜리로는 내 심장을 움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야수의 3배, 심장이시네요. 네, 다들. 3배 정도는 이제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에 대해야 할 점은 3배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책 자체의 기조는 유지가 되되 오늘과 내일의 발언 무게 자체가 좀 다릅니다.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지금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폭락만 기다리기에는 그래도 또 폭락을 기다리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구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국내 시장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크게 대외적이나 대내 전수가 좀 없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 또한 꽤나 매력적인 가격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차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원화로 좀 바꿔서 국내 괜찮은 종목들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도 여전히 내년도에 M7 위주로 해서 빅테크 위주의 강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 높아지는 성장세를 다 좀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미국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화끈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EPS, 즉 주당 순이익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의 성장 자체 스토리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차익, 환차손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서라도 미국 쪽 투자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지금 환차손을 고려를 한다라고 보면은 네. 좀 너무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니까 네.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기술주들도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매번 고점에 대해서 환차 손해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고점인데 내가 이제 환전을 하는 순간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또 실망감을 가지거나 슬프게 해서 남들 네. 다 벌고 있는데 나만 사실 못 버는 게 당이 제일 어려운 시장 중에 좀 하나인데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 보시는 것도 꽤나 이제 좋은 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미국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도 좀 요즘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조금 선택지 자체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400원이 넘는 환율을 고려를 뉴노멀이라고 1,300원대도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 1,400원대도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을 거야 했지만 1,400원대 환율이 유지를 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매번 그랬듯이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고 환차 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미국 쪽으로 추가적으로 환전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위주의 공략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요즘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상장되어 있는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3배짜리 ETF도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데 국내에 2배짜리도 이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이제 눈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사실 선택지가 꽤나 많이 넓어진 상황에서 미국 투자만이 무조건 답은 아니고 국내와의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의 유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제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마이너스 0.9%니까 거의 1% 가까이 조금 이제 다시 또 밀리기도 했는데 자 지금 우리 그래요 이제 각자의 실제 수익률하고 지수 움직임하고 다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장의 센티멘트가 또 회복되려면은 일단 지수부터가 2,500대에 올라서주고 이러려면은 반도체 주주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뭐 모처럼 한미 반도체도 움직이고 이렇게 됐는데 요쪽 부분 어떨까요? 일단은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내년도에 네. 이제 디램과 낸드 쪽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커버를 좀 해줄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HBM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축소보다는 확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9대 0.5대 0.5라고 지금 비율이 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 선도 시장의 90%의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작은 HBM 시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HBM 예측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만 이제 비율 자체가 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선도적인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점유율 자체가 좀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이닉스와 너무나 이제 많은 공급량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번 이제 빅테크들이 다 그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라인을 다각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지금 HBM 3E는 조금 포기를 한 것 같고 이제 4로 넘어가게 돼서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혹은 이제 HBM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바닥권에서 조금 강하게 예. 거래량이 붙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HBM 시장이 내년도에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하이닉스와 어느 정도 이제 협업 자체가 조금 멀어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과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시장은 이제 내년도 반도체 시장은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이 디램과 낸드 쪽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네. 이제 창신 반도체 지금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사실 디램 쪽과 낸드 레거시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지금 중국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DDR4 재고도 많기 때문에 이 재고 가치가 얼마만큼 상계가 안 되느냐가 내년도에 좀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조금 더 해서 아예 이제 점유율로 밀어붙이거나 혹은 이제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저점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디램과 낸드 쪽 점유율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 HBM 시장 자체는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레거시 쪽은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감만 들어와도 시장 자체는 조금 환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시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디램과 낸드 쪽은 조금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고 HBM은 여전히 성장성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80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8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600원, SK하이닉스는 2%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2,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6만 원. 현대차 0.4%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8,500원. 셀트리온 0.4%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6,900원. KB금융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9,500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4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만 5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휴젤이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7천 원, 엔캠,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어제 펩트론 상한가 갔었죠. 오늘 6%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2,50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종목 장세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뭐 동시효과에 대해서 뭐 제가 신뢰 안 하는 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저 동시효과가 좀 의미가 있었으면 싶네요. 뭐 어쨌거나 뭐 지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우리도 같이 조정인데 통상 뭐 적산병 나왔으면은 뭐 조정이 한번 뒤따르고 그 다음을 모색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요. 김진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결국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현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한국에 대해서 좀 다시 관심을 가져 아니면 영 빼고 마라 이게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어제 또 우리 종목들 가운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확 그냥 뜨면서 전고점을 열어버리네요. 이 조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쪽은 지금 대외 변수나 대내 변수에 조금 그래도 별로 영향이 안 받죠. 덜 받는다. 예, 성장 자체도 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내 변수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미팅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내년도까지 이연 매출이 되게 무서운 게 내년도에 대한 밸류 평가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방산 쪽이 좀 많이 두들겨 맞았던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조선은 그래도 다행인 게 협업 자체가 이제 조금 사기업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대내 변수에 좀 그래도 자유로운 편이었고 성장도 하고 있고 섹터 사이클도 아직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자체까지 이제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현대미포나 여러 가지 조선 쪽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좀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선주들도 지금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 기자재 쪽에서도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는지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의 성장세도 눈에 띄지만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피팅밸브도 그렇고 아직 이제 한국에서 덜 오른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선주, 대형주들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자재들에 대한 흐름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하루에 그래도 뭐 한 수십 개 이렇게 차트부터 쭉쭉 훑어보는데 아니 저 잘잘한 것들 말고 이 굵직한 것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쪽이 저는 그림이 좋아 보여요. 네, 네, 중국 쪽에 좀 소비의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아마 오늘 만약에 오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중국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해서 이제 소비 관련된 이야기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중국 이제 소비 관련주 대장주죠, 화장품 관련주 흐름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사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이제 높은 밸류의 화장품 가격들이 중국 쪽도 비슷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중국인 입장에서 그냥 애국하는 기업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를 뺏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좀 희비가 많이 갈리고 실제로 좀 요즘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장품주들 내에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좋은 이제 화장품을 갖고 있고 그게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점유율을 많이 중소형 업체들한테 많이 뺏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장품 쪽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긍정적인 정책을 나오면은 한 단발적으로 이제 한 2, 3일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원래 주가로 좀 돌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몇천 조의 위안의 경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취하기보다는 그래도 성장성 자체를 스토리를 써가는지 여부가 파악을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그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보면은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중소형 뭐 삐아나,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VT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성장 스토리 자체를 잘 쓰고 있는 기업들은 예. 지금 실리콘투는 그 급락 나왔다 그래도 이제 하단부 지지가 꽤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VT는 신고가예요. 즉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중에 솔로 플레이 아마 리포트 삼성증권 리포트 중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솔로 플레이 즉 이제 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 잘 만들고 잘 파는 기업들만 조금 더 좋은 수급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하시던 중소형주를 하시던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주들 혹은 이제 내가 좀 관심 갖고 있는 화장품주들에 갖고 있는 라인업들을 보시면 이제 바이오 임상 파이프라인과 비슷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잘 팔리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게 되면서 한번 이제 내년도 충분히 여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화장품주들도 지금 현재 좋은 위치에 좀 자리 잡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질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훈으로는 좀 삼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 2020년, 21년 여름까지 우리 뭔 짓을 한 거죠? 이게 178만 원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LG 생건이, 생활건강이. 그랬던 놈이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졌고 금년 2월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허우적 끓이고면서 이제 33만 9천 원인데 야, 여기서 이제 34만 원에서 36, 7만 원, 한 3만 원 정도 사이에 요 매물대만 열고 이러면은 그거 하겠는데. 야. 일단 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1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들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오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숨고르는 모습이었고 또 이 가운데 CPI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2월 달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 또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2,473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이고 혼조세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으로 55,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6% 떨어집니다. 17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2.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9만 1천 원, 3%까지 좀 떨어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내림세로 95만 6천 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9만 7,800원.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8만 6,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으로 46,900원이고요. KB금융은 떨어지네요. 86,400원. 네이버가 소폭 올라갑니다. 2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하락합니다. 30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지금 0.8% 하락으로 13만 3,800원. 에코프로도 0.4% 하락합니다. 7만 1,200원이고요. HLB가 2% 올라갑니다. 7만 1,900원.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0.5% 하락하면서 10만 8,400원이고요. 엔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4.7% 하락으로 14만 1,700원에 거래되면서 어제 상승분 좀 하루 만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은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0.3% 떨어집니다. 리노공업 2% 상승합니다. 17만 4,500원. JYP 엔터테인먼트 소폭 하락으로 소폭 상승이죠. 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강현실 AR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지금 버넥트가 15% 급등합니다. 3,200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K3I도 12%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덱스터도 3% 상승 중이고 사피엔 반도체가 7% 이상 올라갑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이 6% 상승하면서 4,3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넥스트도 8.6% 강세로 1,5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운텍 지금 6% 강세고요. 디모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 글쎄요. 서린바이오가 11% 급등하는데 투비소프트도 2% 상승 중이고 이건 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이제 좀 엮이는 종목들이 비슷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게임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액션 스퀘어가 지금 급등하고 스타코링크는 이제 동전주인데 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지금 대부시스터즈 1.9% 상승 중이고 이스트소프트가 3% 올라가고요. 펄어비스, 플레이위드가 3%, 2% 상승합니다. 딱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형주들, 주도주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좀 테마별로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289억 원 매수 5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208억 원, 8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135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 11억 원 매수 5위, 외국인은 88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0전 상승한 1,4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이런 장이 어렵네요. 네. 네, 예.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뭐 용어는 없지만 적산병까지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4거래일 연속 상승, 5거래일 뭐 이렇게 합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잔잔하게 그냥 지수 조금만 빠져주고 다음 주에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크게 움직이기보다는요. 네, 크게 움직이면 여기서 더 가자, 막 더 가자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주말에 또 확인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대형주들이 좋은데 우리 김 대표님 지금 개장초 흐름에서 뭐가 좀 짚어지십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양자 쪽도 그렇게 크게 매물 양자 때는 쪽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뭐 해외 예. 모멘텀도 있지만 뭐 국내 모멘텀도 있어가지고 양자 쪽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루닛을 필두로 해서 의료 AI 종목들이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시를 기점, 즉 이제 BOJ의 금리 결과를 발표를 이후로 조금 이제 변동성 자체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BOJ가 있나요? 네, 오늘 금요일에 이제 오늘 12시에 BOJ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에 헷갈렸는데. 그냥 맞아요. 저 FMC 보고 네, 바로 맞아요. 연결해서. 헷갈렸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냥 5일선 위에서만 마감이 돼도 크게 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 있을 이제 탄핵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다음 주까지 얼마큼 이어질지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세상에 좀 답변들이 좀 나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무리를 안 하고서 좀 끝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지금 딱 5일선 위주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 딱 오늘 딱 지금 마무리를 해서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매물대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재건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좀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내일까지 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여파에 크지 않고 내일 있을 개내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코스피와 코스닥 주봉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많이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아도 국내 모멘텀 자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이게 또 양자 컴퓨팅이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신약 물질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면서요. 네, 이게 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신약 물질을 당연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분과라서 이제 엄청 디테일은 못하지만 이제 좀 공부를 해온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또한 계산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자 네. 컴퓨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해도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분명히 이제 양자 컴퓨터 쪽에 조금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내가 갖고 있는 이제 무기 중에 하나죠. CDMO 관련주들의 아마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꽤나 이제 많은 밸류 체인들이 좋게 형성을 하고 있는 국가가 또 한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 CMO와 CDMO 업체에 대한 성장성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루닛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 AI 쪽도 좀 괜찮은 거예요?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루닛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뷰노나 루닛만. 이제 뭐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하루하루 좀 진폭이 있지만 지금 네.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루닛밖에 없고 이제 24년 이제 12월 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이야기에서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데이터와 기술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 즉 다른 의료 AI 종목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지금 5%, 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하드웨어 쪽에 돈이 급하게 들어가고 이제 24년도가 엔비디아의 해였던 것처럼 이게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내년도는 이런 AI 서버를 구축한 것으로 어디서 돈을 버느냐. 지금 이제 챗GPT 저도 이제 가끔 애용을 하는데 네. 슬슬 이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씩 구독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맞아요. 여기서 매출이 얼마만큼 창출이 되느냐가 이제 내년도 흐름이고 지금 올해 미국도 그렇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료 AI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의사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보다 컴퓨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게 되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수기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의료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너무나 좀 편하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작은 병도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 국내 의료 AI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성장이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딥노이드나 이제 뷰노 같은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거는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루닛을 보시게 되면은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매출도 영업이익도 그래도 아직은 적자긴 하지만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면 즉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네. 보여줘야 되는데 루닛은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의료 AI는 지금의 흐름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적자를 피할 수는 없는데 예. 이 개선이 되는 것만 봐도 분명히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얘기한 김에 네. 최근에 녹십자가 굉장히 움직였는데 요 18만 원이 아주 허드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무슨 재료가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녹십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돈 잘 버는 이제 국내도 사실 이제 건기식을 기준으로 해서 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대용제약도 그렇고 이제 예. 실제로 네. 또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파이프라인들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들도 많이 가지고 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면서 돈도 잘 버는데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조금 더 바이오 쪽에 탄력적으로 이제 또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요즘 이제 기술 수출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돈 잘 버는 기업인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 만든다고 이제 높았었던 주가가 적정 구간으로 많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지금 재밸류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국내 이제 대형 제약사들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전체적인 섹터 자체의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는 보니까 미국 혈액원 운영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마 ABO 홀딩스? 네, 근데 예.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내에서 선별적으로 녹십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고 임상 결과가 그렇게 앞으로 크게 기간이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기대 자금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가 미국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펩토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개장하자마자 좀 물량이 나오더니 다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이거 비만 치료 관련주잖아요. 네. 예. 어때요? 비만 이제
엄청난 질병이잖아요. 지금. 예. 저도 매번 그랬듯이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너무 많고요. 그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긴 한데 네. 일단 이제 펩트론들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게 된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만은 이제 미국인들에 대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이기 네네. 때문에 비만약 관련된 수기를 낮춰서 조금 더 많이 넓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국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사실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나 결과물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순수하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비만약 치료 관련된 이슈로 많이 이력이 있고 실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비만약 치료제는 여전히 이제 그 위고비도 저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맞아볼까 한번 위고비, 이제 한번 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많이 단가가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공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위고비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한 번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미국도 일라이 릴리를 필두로 해서 노보노 디스크도 네. 생각보다 하단부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만약 치료제는 단기간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내년도까지 좀 지켜보시면 필요가 있고 위고비도 또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네네. 한 번만 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비만약 치료제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붐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한 번에 해결 못 해주나? 저도 이제 한 번만 맞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기야, 싶은데 혈압 있으신 분들도 평생 혈압약 먹어야 된다는 거기에 딱 묶여서 약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전 요새 안 먹고 객입니다. 그냥 뭘 혈압약을요? 예, 그냥 음식 조절하고 그냥 운동하면서 위험한가? 괜찮으세요? 뭐 정민 앵커가 특별히 저를 약만 안 올리시면 괜찮아요. 아니 혈압약 안 드셔서 여기서 자꾸 버럭버럭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장이 그렇게 뭐 걱정이 안 될 만한 흐름이라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도 진행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요즘이 약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스페타치스 네.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나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는 뭐 조정 차원을 넘어섰어요. 주가 저는 낙폭이. 추가 하락도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래도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들도 나온 이력이 있고 그래도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가 나와가지고 좀 반등을 했는데 그냥 유상증자를 조금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제 원래 회사에서 조금 더 돈을 내서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줄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시행을 하고 실제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타법인 출자 자금에 대한 JO를 굳이 가져가겠다, 굳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기대와 실망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 국내 이제 소액주주분들도 그렇고 너 또 한 번 잘못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보고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스페타시스 기술적인 부분들도 봤었을 때 아마 하방이 조금 더 열렸고 저는 뭐 15,000원까지 충분히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MLB 기판에 대한 수요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스페타시스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 쪽 올라갈 때 가장 이제 탑픽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대덕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판주들이 FC BGA를 먼저 하시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MLB 기판도 슬슬 이제 타 업체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논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장도 증설을 하고 지금 과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예. 과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오늘 피크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 이제 사실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은 JO를 인수하기 위한 그런 차법인 출자 자금을 조금 욕을 덜 먹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시장은 네.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락 자체 룸은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K 증시에서 두 번 속이는 건 양반이죠. 뭐 한 20번도 속이는 기업도 아직 멀쩡한데.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